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북한인권법 해설 벌써 12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북한인권법 제11조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1항에 보면 재단의 재원을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2항에서는 기타 수익금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을 좀 쉽게 해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북한인권 재단은 이제 정부가 설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립 의무가 있는 정부가 기금을 출연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재단을 이제 운영하는 게 이제 일환인데, 두 번째는 이제 그 밖에 수익금 해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특색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북한인권 증진 사업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후원자가 된다. 국민 한 사람, 이건 정부의 사업만이 아니다. 정부의 사업이지만 이거는 역시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업이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북한인권 증진 사업의 후원자가 되자. 이런 점에서 특례를 뒀어요. 일반적으로는 공적 기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부금품 모집에 의해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게 되면 준조사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받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그러나 이 북한인권 증진 사업의 어떤 그런 대국민성, 또 보편성 이런 걸 봐서 국민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받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사망에 의하면은 통일부 장관은 재단을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도 감독 규정과 재단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뭐 긴장 관계에 설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적인 감독은 이제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출연에 의해서 또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서 설립되는 기구고 공적 기구이기 때문에 공적인 감독은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북한인권 재단의 독립성과의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통일부 장관의 지도 감독은 어디까지나 그 회계의 적정성 여부나 또는 법령 준수 여부 또는 절차적 투명성 확보 이런 데 한정돼야지, 가령 사업계획을 선정한다든지 또는 어느 시민사회단체한테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북한인권 재단의 본질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지도 감독권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해석의 근거는 법 자체에도 있죠. 왜냐하면 또 이게 민법상의 재단법인입니다. 그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 독립성 자체가 부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반 민법상의 사법상의 법인과 마찬가지의 독립성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공서의 지도 감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거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그 통일연구원이라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에 있었는데, 그때 그 통일연구원장을 하셨던 분이 국회 국정감사 가서 이 통일부와 관련해서 독립성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독립성은 independence of the government가 아니라 independence within the government.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서 그런 용어가 잠깐 기억이 났습니다. 11조 제4항은 공무원의 재단 파견 규정인데요. 이 같은 규정은 양면성이 있다고 해설을 하고 계시던데요. 네, 아까 통일부 장관의 지도 감독과 비슷하게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재단 초기에 그 운영 단계에서 이제 행정 경험과 점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실무적인 장치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공무원 파견에 상시화된다든지, 파견 공무원이 역시 또 재단의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건 마찬가지로 제2의 통일부가 되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공무원 파견은 보조적, 한시적 수단으로 한정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재단의 핵심 사업, 즉 사업의 집행, 계획, 또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협력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재단 고유의 사업으로서 그 독립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양면성이고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통일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을 예를 들어 죄송한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통일부의 공무원들이 정년퇴직하기 뭐 한 1년 좀 된 분들이 무슨 사무국장이라든가 또는 무슨 초청연구위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부원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통일교육원 교수가 부원장을 한 뭐 1년 하고 정년퇴직을 한다든가 이런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잠깐 들러가는 자리가 되면은 조금 뭐 연구원 내에서의 그 풍토랄까 분위기도 좀 해치고 그 저기 보니까 그 통일부 산하의 재단법인으로서 이제 남북 하나재단,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도 보면은 통일부 1급 공무원이 거기 사무총장을 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예, 지금은 이제 떠나는데 그런 예들이 이제 2번 있었고 아마 이제 중견 간부급에도 아마 통일부 출신이 있지 않을까 확실히 지금 드러나진 않는데 이런 공무원 재단 파견은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엄격한 조건하에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적이고 한시적 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제5항은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건 바로 이제 그 재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조항이죠. 그러니까 아주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립성과도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뭐 대한민국에는 아주 사법인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법인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각각 해당 감독관청에서 일정 범위에서 이제 감독을 하지만 대부분은 그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인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인권 재단도 그와 같은 원칙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제 교수님이 그 위험한 선례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이라든지 또 단 통일연구원이라든지 이게 마치 통일부의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제2처 은식처가 되는. 근데 이것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게 완전히 민법상의 재단법인이다. 그러니까 사법인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이 그 관공서의 관여라든지 또는 진입이라든지 이것은 아주 엄격히 규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엔이드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아주 엄격하거든요. 뭐 국회나 퇴직 공무원들이 들어온다든지 이게 엄격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 재단도 이 운영의 묘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항에서는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 감독, 기탁금품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임 규정의 의미를 가지려면 재단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시행령에서 아주 짜임새 있고 조밀하게 규정돼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까요? 네, 이제 이것이 그래서 시행령이 이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행령에 근데 보면은 위임상을 아주 구체화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된 면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부분은 이제 통제 장치는 조밀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인데 그 자율성, 재량 통제 장치는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그 시행령 제12조의 기탁금을 관리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뭐 계좌 입금과 영수증 발급, 별도 계정 관리, 반기별 접수 현황 보고 뭐 아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까지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아주 시행령에 세세하게 또 되어 있어요. 또 특히 제3항이 기탁자가 용도를 지정하면 그 용도만 사용하도록 못 받고 이렇게 아주 그런 건 이제 잘 돼 있는데 문제가 이제 몇 군데가 있어요. 뭐냐면은 시행령 11조 1항이 사업계획, 예산안 사전 승인제입니다. 이거를 재단은 매 3년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변경할 때까지 포함해서 청관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또 11조 3항의 지도, 그러니까 법 11조 3항의 지도 감독이 시행령에서 포괄적인 사전 승인제로 이렇게 구체화됐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우려스러운 조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누이 강조했던 재단법인의 독립성을 이 시행령을 통해서 더 저해하는,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시행령 제9조의 포괄 조항들인데 제2항 4호는 장관 승인이 필요한 내부 규정에 그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통일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넣었어요. 그 통일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넣으면 아주 포괄적으로 뭐든지 그냥 지도 감독에 포함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것도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역설적에도 기타금품 접수 승인의 기준이 비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한권 증진 사업은 국민 개개인의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장관이 승인을 받게 돼 있어. 이거 받아라, 받지 말아라. 그리고 그 기준이 뭐냐? 시행령에 보면 기준이 따로 없어요. 승인 기준에. 이것도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민간인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난 이 재단 사업을 위해서 북한권 증진 사업을 위해서 이거 대북 방송이 꼭 필요하다. 여기 좀 써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극단적으로 한 장관이 그거 불허하면 승인을 못 받는다.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사 관련 규정도 그래요. 재단 감사를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게 됐어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감독 기관이 내부 감사까지 임명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시행령에 여러 가지 문제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 통제는 줄이고 사후 투명성을 높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시행령은 대폭 개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통제는 줄이고 사후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 좀 대폭 개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상당히 보면은 일반인들은 그냥 실체적인 조항들, 특히 뭐 북한 인권 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지원을, 근데 이게 지금 북한 인권 재단 자체 내부적인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재단의 자율성, 독립성,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통일부와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강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